자, 첫 번째는 뭡니까? 목성과 태양과의 거리랑 알래스카의 비서의 숫자 두 그래프가 굉장히 겹쳐져 있죠. 그래서 이런 허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에는 캄보디아에서 그 공대로 이렇게 학사 학위를 받는 그 숫자와 그 전기 생산량이 아주 겹쳐져 있죠. 거의 상관관계가 1이면 100%일 경우처럼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만에서 이제 풍력으로 발생되는 그런 전기량과 그다음에 구글에서 나 피곤해 하는 그런 서치의 그 숫자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웃음이 나오잖아요. 누가 저런 걸 믿냐. 하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상관관계를 내고 그렇게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논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그렇게 들으면 솔깃하기 때문에 또 그게 뉴스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자세히 잘 보지 않으면 이게 어떤 그 숨은 변수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상관관계만으로는 뭔가를 이렇게 잘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관계는 처음에 그 탐색적 자료 분석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주 그 엄밀한 통계 분석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를 약간 두 변수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보통. 상관 분석을 얘기합니다.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게 죄송합니다. 상관 분석은 두 변수를 가지고 딱 보는 건데 그것보다는 다별량이라고 해서 약간 더 많은 그 요인들을 한꺼번에 포함시킨 다별량 분석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만약에 아까 그 집 크기를 그 분석에 넣었다면 그 둘의 상관관계는 없어져요. 처음에 아이의 수와 둥지의 수 두 개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그 세 번째 변수를 넣는 순간 이 두 상관관계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 변수를 넣는 게 통계 분석에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잠시 그럼 태양의 흑점의 발생과 네. 자연재해상에는 상관관계입니까, 인과관계입니까? 상관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학자를 불러야겠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일부러 제가 던진 거고 중간에 약간 이제 나온 질문은 해소하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걸 중간에 한번 얘기하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인과관계의 변수가 하나가 아닐 것 같은데 그 변수를 어떻게 확정합니까? 아까 저 별량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예, 그 일부는 사실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 하나만 아닌 경우도 실제로 있죠. 네. 아니, 하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은. 네. 예. 그 부분에서 예, 분석을 해보면 나중에 뭐가 영향을 끼쳤고 뭐는 영향 안 끼치가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네. 그럼 약간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통계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하게 통계 분석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정을 이제 체크하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가정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통계 분석이 얼마나 잘 됐는지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지표가 낮다든지 아니면 그 가정을 체크했을 때 뭔가 어긋나는 게 보인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뭔가 변수를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그냥 막 드립다 모델을 갖다가 한 다음에 그냥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모델을 돌린 다음에 이제 신중하게 그 가정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온 지표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빠뜨릴 게 없는지를 이제 하는 그런 약간 좀 엄밀한 분석이 이제 필요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간관계가 정말 있는 변수가 있는데 내가 그걸 빠뜨리고 분석을 하고 나면 아마 그 지표가 낮다든지 아니면 그 가정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점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빅데이터가 되면 그건 쉬운 일은 아니죠. 또 분석이 너무 데이터가 많고 변수도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뭘 빠뜨렸을까? 막 그런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죠. 이따가도 아마 별량 쪽에서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 회귀 분석하고 아마 네, 실험 연구를 해야 어느 변수가 정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예, 회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요런 변수가 각각 얼마씩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또 이제 알아내는 또 통계적 기법 같은 것도 좀 있어서 나중에 아마 설명해 주실 거예요.
탐색적 자료 분석, 그렇죠? 데이터를 요약을 먼저 해봐야 돼요. 그랬을 때 숫자로 요약하는 게 있고 그래프로 그려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먼저 숫자로 요약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평균과 분산입니다. 그렇죠? 평균 얘기하면 뭐 데이터의 중심이 어디냐?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평균엔 또 기대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동전을 10번 던지면 앞면이 몇 번 나올 거를 기대하죠? 한 5번 정도. 그죠? 그런 것도 이제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심이거나 이제 기대치가 되는데 또 어떤 데이터가 모여있을 때 대표값으로 생각을 하기 쉽죠. 그거는 이제 약간 다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키를 쟀어요. 키를 여러 번 쟀어요. 그럼 남들이 여러분한테 키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평균 내요? 아니죠. 최대값을 얘기하죠. 그럴 때는 최대값이 대표값이 됩니다. 하지만 체중을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값. 그렇죠. 네, 그때부터 최소값이요? 과일값, 뭐 채소값? 최소값. 네, 그래서 그때마다 뭐 대표값은 다르게 하겠지만 보통은 평균을 얘기를 하죠. 이런 약간 뭐 자기의 개인적인 게 아닌 경우는. 그래서 평균값은 뭐 중심, 기대치, 대표값 정도가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통계 역사를 하면서 이 얘기 잠시 했었습니다. 평균이 받아들여진 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 천문학이 발달하던 18세기에도 평균이 그때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보통 중앙값을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평균값은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참값이 관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하면. 그래서 차라리 중앙값이 낫지 평균은 관측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참값일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을 깬 사람이 그 위대한 수학자, 프리디 가우스죠. 가우스는 3대 수학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우스가 주장한 게 그게 아니라 관측값은 미지의 참값이 있어서 그것을 추정하는 데 써야 된다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그것을 하면서 이제 중앙값보다는 평균을 이용하시 더 좋다라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좀 더 이제 증명을 해내면서 그때부터 평균이 많이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돌프 케틀러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 사람 얘기도 지난번에 좀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물리학자였어요. 근데 그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성과를 못 내다가 물리학이나 이제 천문학에서 평균이 잘 쓰이는 걸 보고 그러면 이거를 사회과학에 쓰면 어떨까?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사회과학에서 평균의 개념을 쓰도록 했어요. 그래서 평균 개념을 인간과 사회 현상에 많이 적용을 했고요. 이 사람은 그 악명 높지는 않겠지만 BMI를 이제 만든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BMI가 어떤 또 대표값으로 또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에서는 어떤 실제 사람은 평균 인간이 있고 평균 인간의 어떤 이제 각각은 더해진 어떤 오차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개념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평균 인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 평균 인간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의 전형이라는 것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래서 보통 뭐 산업에서 그때 이제 산업혁명 시대였고, 그랬을 때 이제 많이 물건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평균 수치가 중요했겠죠. 그래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산업에서 이제 평균 인간의 뭐 어떤 사람들의 평균을 내서 이제 옷을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개념이 아주 광범위하게 아주 많이 쓰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 시간에 또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것이 너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이제 폐해가 됐죠. 특히나 교육에서 있어서 어떤 평균 잣대라는 게 많잖아요. 뭐 너는 왜 평균 점수보다 떨어지니? 발달이 왜 평균보다 떨어지니? 너 왜 평균? 뭐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어릴 때 막 그런 온갖 책들을 다 읽잖아요, 애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잠자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거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 애가 평균보다 1시간 적게 자다가 막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 날은 6시에 막 자라고 막 윽박 지르는 그런, 뭐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통계학자라고 하지만 그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참 후회가 되지만 요즘도 맨날 10시 반이면 가서 자라고 맨날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근데 이제 그
그것에 대한 폐해가 쌓이고 이제 토드 로즈라는 사람이 평균의 종말에서 그런 평균 인간이란 것은 없고 평균 잣대로 하면 사람의 이제 불행하게 된다. 그 사람 자체가 그 인생이 약간 그런 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균 잣대에 자기가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하버드 대학도 가고 그렇게 그걸 보면서 이런 평균 인간으로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하다 보면 많은 것이 불행해지는구나 하면서 그런 비판을 많이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평균 인간이 없다는 것은 또 그 통계에서 그런 확률로 이제 설명을 가능해요. 그래서 확률론에 따르면 어떤 특성이 많아질수록 어떤 값이든 평균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거에서 제가 네, 먼저 틀어놨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의 가장 위에 있는 이 그림을 키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이제 변수가 하나야. 변수라는 게 특성이 하나일 때에는 이런 거 지난번에 뭐라고 불렀죠? 무슨 분포라고 불렀죠? 정규분포, 네, 정상분포. 정규분포가 많은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한. 그래서 평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항상 이 평균이 가운데고 평균에 몰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몸무게라는 것을 하나 더 해봅시다. 특성이 하나 더 더해졌어요. 그랬을 경우는 이렇게 좀 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키에서도 평균에 속하고 몸무게에서 평균에 속한 사람은 조금 줄어듭니다. 아까에 비해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 점수라는 걸 이제 하나 더 특성을 해보면 더 퍼져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 가운데에 있는 아무도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이 이제 평균의 종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 수학에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높아질수록 이게 차원을 하나씩 더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는 관측지들이 가운데 있지 않고 다 표면에 퍼져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으로서 모든 게 평균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차원의 저주라고 통계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평균에 관련된 좀 다른 개념을 또 설명을 하는데, 저희가 많이 쓰는 게 또 편향이 있죠. 편향도 평균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하면 편향이라는 것은 어떤 기대값과 실제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혼잡한 버스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해결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100대로 확 늘렸어요. 근데 이제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생각해 보면 100대 버스가 있지만 한 대에 100명이 타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정부 통계 평균은 뭡니까? 100대가 있고 100명이 있으니까 한 명당 한 대, 한 대당 한 명.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네, 혼잡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시민의 입장은 뭐예요? 모든 버스에 한 개 탔기 때문에 한 대에 100명이 있다더라. 이런 이제 차이를 느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건 이제 극단적인 예다 보니까 너무 이제 멀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물가 요즘 뭐 사과, 뭐 귤, 과일 때문에 굉장히 뉴스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정부 통계에서 물가를 얘기할 때 이제 다양한 상품에 대한 가격을 조사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평균을 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인기 상품은 오르고 인기 없는 상품은 내리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다 보면 평균은 어느 정도에 이제 머물게 되겠지만 시민 통계는 어때요? 맨날 내가 사던 것만 사는 경우, 인기 있는 거를 당연히 인기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관심이 더 간다는 얘기니까 그런 구매하는 인기 상품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물가가 체감 물가라는 것은 훨씬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어떤 편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뇨병 환자 평균 수명을 하겠다, 조사하겠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내가 만약 2023년 1월 1일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10,000명을 조사했어.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수명을 평균을 낼 수 있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예요? 당뇨병을 앓다가 벌써 돌아가신 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넣지 않으면 당연히 실제 평균 수명에서 편차가 있겠죠. 실제 수명에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생활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편향일 수 있고요. 편향은 평균에서 나온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